이 책 아시나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세계적인 부자들을 조사해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계 최초로 성공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15살의 나이로 신문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글을 쓰는 걸 좋아했나 봐요. 지역 신문사에 기자로 들어가서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했듯이 엄청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석탄업계의 최고 루퍼스 에이스에게 저는 월급이 필요 없으니 일자리 좀 주세요. 아주 대담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석 달만 지나면 내 가치를 이 사람이 알게 될 거다.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었던 거죠. 아주 패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편지를 받은 사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좀 궁금한데 한번 고용해봐야지. 취직을 하게 됩니다. 내 가치를 알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라 들어가고 나서도 월급을 받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결과 19살이라는 나이에 최연소 관리자가 돼서 350명의 직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게 되고 이 아이도 일자리를 잃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목재 공장에 관리자로 들어갔대요. 역시 성실하게 일하는 습관을 들인 탓에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이때 또 위기가 옵니다. 1907년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사업이 무너졌고 또다시 무일푼이 되고 맙니다. 삶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절실했겠죠?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 바로 법률 공부를 하게 된 건데요.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결국은 입학에 성공을 합니다. 이때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동생과 자신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밥 테일러지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아이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운명적인 만남이 생기게 됩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와의 만남인데요. 이야기를 나누던 카네기는 범상치 않음을 알아채고 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만나게 해줄 테니 그들의 공통점을 조사해서 성공 철학으로 책을 만들어보자 제안을 한 건데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급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은 단 한 명, 나폴레온 힐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무급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무려 29초 만에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급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법학대학에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영업사원 일을 하면서 숙련된 자동차 정비공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동차 공장에 교육부서를 신설하고 평범한 기계공들에게 자동차 조립과 수리를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었던 힐은 이 교육과정이 잘 돼서 월 1,000달러의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사업이 번창한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연락이 왔나봐요. 사업 확장 자금을 받고 더 키워가려고 했으나 결국 사업이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해온 힐은 처가의 도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회사의 수석 법률 자문 아래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와 친척, 가족 사업이었기 때문에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지만 힐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힐은 돈도 돈이지만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둔 후에 시카고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시카고에서 과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가장 먼저 일자리를 구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인 대형 통신교육 업체의 홍보 담당자였습니다. 근데 또 그 일도 잘 해냈어요. 그 사장님께서 힐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사탕 제조 사업을 해볼 건데 같이 해보자. 힐은 당연히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베시 로스라는 사탕 제조 기업을 만들었고 초대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성장해 80개의 도시에서 지점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속 성장을 했던 거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이 잘 되면 동업자들이 그 사업을 독차지하려고 아주 아웅다웅 다툼을 벌인 건데요. 힐을 무고하게 고소를 하고 지분을 넘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힐은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지만 결국 취하를 했습니다. 복수는 내 성격에 맞지 않아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탕 사업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꿈도 산산이 무너졌지만 또 미드웨스트 지역의 대학에서 광고와 영업을 가르치는 일로 전향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작 단계부터 강의가 정말 잘 됐다고 해요.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정규 강좌도 하면서 인근 대학에서 통신 강좌도 개설을 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36세쯤 힐은 드디어 대통령과 일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철강한 카네기 덕분에 이 대통령과 만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만나서 홍보 자료를 만들고 채권을 파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신기한 게 힐은 대통령에게까지 나는 1년에 1달러만 받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대통령이라면 많은 월급을 주고 일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1달러만 받았을까요? 원래 잘 되던 강의의 일도 그만두고 대통령과의 일에 몰두를 하면서 대통령이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한사코 어떤 보상도 사양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힐은 부양할 가족도 있었고 가족들이 너 대통령이랑 일하는데 왜 돈을 하나도 안 받아? 압박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막 받았겠죠? 하지만 대통령과의 일 그리고 카네기가 그때 부탁했던 성공한 부자들을 조사해서 성공 철학을 세워라 이 일 역시도 무급이었는데요.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이 두 가지 일은 절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을 마친 데에 대해 무척이나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확신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힐은 뭔가 마음이 홀린 것처럼 글을 써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세계적 부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아마 느낀 것이 많았겠죠? 전쟁 시기에 성공의 황금률을 토대로 한 긴 산문 글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새로운 잡지 힐의 황금률을 창간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빈털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월급을 줄 수 없어서 직접 글을 쓰고 편집하고 신문을 만들고 신문 가판대에 진열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스스로 도맡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연가이자 자기개발 전문가로 성공을 해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교도소 재소자와 함께 수감자의 생활을 독려하는 통신 강좌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깨워주는 일을 하고자 했던 힐의 인격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혁적인 신문 발행이었던 돈 멜릿이 카네기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겠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멜릿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멜릿도 정말 정의로운 인물로서 아편을 팔던 불법 갱단을 다른 경찰이 눈을 감아주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이를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했지만 과연 그 갱단과 경찰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멜릿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힐마저도 살해의 위협을 느낀 후에 도망치듯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산에서 1년 동안 생활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은 힐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요. 외딴 오두막에서 혼자 숨어 지내며 자기 분석을 또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실패를 해왔지만 나는 결국 일어섰어. 평범한 사람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카네기의 프로젝트, 이 성공 철학을 나는 꼭 완성시켜야겠어 결심을 하고 4개월 동안 밤낮으로 완성을 시키게 된 이 성공 철학을 책을 내줄 수 있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드디어 2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은 대공황이 끝나기도 전 100만 부 이상이 팔리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면서 1억만 부 이상 팔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항상 올라와져 있는 이 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잘 모르고 계셨겠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폴레온 힐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 아무리 무수한 실패 속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습관입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힐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습관이 어떤 일자리를 가도 최단기로 승진을 하고 관리자의 일까지 맡을 수 있게 된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자존감. 힐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서 우울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협력입니다. 힐은 세계 최고의 부자 카네기의 제안을 수락했고 부자들을 만나면서 대통령도 만날 수 있게 된 힐은 나중에 대통령과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성공 철학을 낼 당시에도 돈 멜릿이라는 인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멸망. 이당과 경찰 일행에 쫓겨 산속 깊은 곳 오두막에서 혼자서 지내게 된 힐은 꽤 오랜 시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안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성공 철학을 완성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게 만들겠다. 삶의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사명감이 없었다면 아마 이 세상에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음은 물론 그 오두막에서 아마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이 힐의 정신을 본받아서 끈기 있게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